안녕하세요. 일본 돋보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일본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먼저 당부드리며 시작합니다. 지금 토요일 새벽 3시에 도착한 따끈따끈한 신문에서 마지막 뉴스를 정리하며 3대 원칙을 잘 지키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8일에서 11월 14일자 일본 주간 뉴스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키시노 노미야씨가 황희계성 전환가입니다. 황희계성 순위 1순위가 되신 것을 국내외에 나타내는 리치노 미코시가 8일 황궁 궁전 마츠노마에서 행해졌다. 일왕의 동생이 황희계성 예정자임이 선언되는 의식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상황 퇴위, 상황이라는 전 천황을 이야기합니다. 퇴위 의식부터 이어진 황희계성에 따른 1년의 국가의식은 모두 끝났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 선언에 따라 일본 경제계에서는 8일 다국간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씨에게 국제질서 유지와 세계 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주요 각국과의 관계를 복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전국 유수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시즈오카 통조림이 이번 가을에도 우주 대비를 장식한다. 호텔푸드 시즈오카시 시미즈구에 있는 제조하는 야키도리 통조림이 국제우주스테이션에서의 식사 메뉴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사랑을 받는 B급 미식가의 일품은 무중력 공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낼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11월에 교토라 하면 아름다운 단풍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풍이 확실히 든 명소는 많습니다. 그러나 단풍나무의 절정은 해마다 늦어져 12월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만큼 선명하게 붉어지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총리 승리가 보도되는 한편 동시실세 연방상원 선거에서 공화 민주 양당에 의한 다수파 싸움의 결말이 내년 1월로 옮겨질 공산이 커졌다고 합니다. 권한이 큰 상원의 주도권을 공화당에 쥐면 바이든 씨가 주장하는 법인세의 증세가 멀어져 일본의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순풍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단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거액의 추가 경제 대책도 뒤틀린 의회라면 협의 난항이 예상되어 반드시 일본 경제에 있어서 플러스만은 아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9일 당 임원회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경제 대책을 포함시킨 금년도 3차 보정 예산안에 대해서 11일 내각회의에서 편성을 지시할 생각을 나타냈다. 임원회의 후의 기자회견에서 야마구치 간사장이 밝혔다. 바이든 당선, 북한의 역풍, 군사도발 재개하나. 일본 경제계 세계 경제 회복과 국제질서 재구축에도 주도적 역할을 기대. 마츠다 9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연결 결산은 순이익이 930억엔 적자였다고 합니다. 적자폭은 4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9일 2020년 3월에서 9월기의 연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비해 4.4배의 1조 8,832억엔이었다고 발표했다. 자산 매각에 따른 이익 계상의 가세, 금융시장의 회복이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의한 디지털 수요 확대가 순풍이 되어 투자처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해외에서 재처리한 후에 나온 고레벨 방사성 폐기물, 핵쓰레기의 일본으로의 반환을 일본 연료 등이 2021년도에 재개할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던 것이 9일 밝혀졌다. 핵쓰레기 저장시설이 8월 원자력 규제위원회 심사에서 합격했기 때문에 재개하면 5년 만이다. 정부는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 혼합 산화물 MOX라고 하는데 연료로 재활용하는 핵연료 주기
정책을 내세우지만 국내에서는 재처리 공장이 완공되지 않아 재처리를 해외에 맡겨왔다. 동사에 의하면 반화는 영국에서의 재처리 방사성 물질을 유리로 굳힌 핵쓰레기가 약 380개 남아있다. 스가 총리 내년 2월 방미 타진. 바이든 정식 취임 후 소프트뱅크 그룹은 현대차의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매각 교섭을 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10일 일본에 방문 중인 박지원 한국국가정보원장과 총리 관저에서 면담했다. 증용공 문제나 한국이 돌고 도는 의장국을 맡는 한중일 정상회의 서미트의 개최를 둘러싸고 협의, 수상한 전 증용공 문제와 관련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려가는 계기를 한국 측이 마련해 주면 한다고 요구했다. 정식 식사 체인을 전개하는 오토야 홀딩스는 10일 2020년 9월 말 시점에서 14억 9,500만원의 재무 초과에 빠졌다고 발표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에 의한 매상고의 감소의 가세에 비채산 점포의 감손 손실 17억 엔을 계상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이미 모 회사의 외식 대기업 코로바이드 주도의 신체제로 이행하고 있어 경제 재건을 목표로 한다. 내각부가 10일 발표한 10월의 경기 관찰 조사는 거리의 경기 실감을 나타내는 현상 판단 지수 계절 조정 시가 지난달 비해 5.2포인트 상승의 54.5%가 되어 6개월 연속으로 개선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호불항의 분수령이 되는 50을 넘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판단으로 돌아섰다. 일본 바이든 인맥 구축 서둘러 케네디 전 주일 대사 등의 기대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스가 총리 내년 전반까지 전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미일 방위부 분담금 협상 본교섭 일본 내년 1월 1분기 잠정 합의 노린다고 합니다. 도시바는 11일 미정으로 하고 있던 2021년 3월의 연결 손익이 500억 엔의 흑자가 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흑자라고 전환하면 2년 만이다. 약 4할을 출자하는 반도체 대기업 키옥시아 홀딩스의 실적 개선의 가세에 정기에 계상한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 LNG 사업의 매각 손해가 없어지는 것이 기여한다. 긴키 일본 투어리스트 등을 전개하고 있는 대기업 여행회사의 KNT CT 홀딩스는 11월 1일 전국 138점포의 개인용 여행 점포를 내년 3월 말까지 3분의 1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백화점 대기업의 주식회사 미츠코시 이세탄 홀딩스는 옛날에 그 미츠코시 백화점하고 이세탄 백화점이 합병을 했죠. 홀딩스는 11월 11일 2020년 4월에서 9월의 연결의 순이익이 367억 8,700만 원의 적자였다고 발표했다. 2008년의 미츠코시와 이세탄의 경영통합 이후 중간결산 적자는 처음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11일 자민당의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정책을 생각하는 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한다. 아베 총재는 총리 재임 중 잠을 잤던 의견 창생 일본도 재개할 예정이다. 9월 총리 퇴임 후 2달이 채 안되지만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서 주변에선 벌써 세 번째가 될 장래의 총리 등판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토 가즈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온 한국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새로운 한일 간 공동선언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쪽에서 새로운 공동선언 작성을 포함해 한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미일 양정부는 2021년도 이후의 주일 미군 주둔 경비 부담에 관한 정식 교섭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실시했다. 현지 시간 9일, 10일 양일에 실시했다고 미가 11일 발표했다.
미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를 확실히 한 정세를 근거로 해 협의를 본격화시켰다. 일본 측은 12월에 2009년도 예산안 편성에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년치 잠정 합의를 맺고 내년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다시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바흐 IOC 위원장 15일 스가 총리와 회담, 올림픽 중단 논의는 없을 것. 일본 상장기업 30%가 순이익 전망, 상향 조정, 자동차 등 제조업이 견인. 일본 의사회장, 코로나 3차 유행으로 봐도 무방하다. 스가 총리, 오늘 바이든과 첫 통화, 미일 동맹 중요성 확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12일 국내 신규 감염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 트위트가 시작되면서 연말 대목을 위해 손님의 회복을 기대했던 음식점주는 제3파의 도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으로 이번 감염은 밤의 거리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연대나 장소에서 퍼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는 지금이 키포인트라고 평가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예방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초당파의 한일의료인 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은 12일 국회 내에서 일본 방문한 한국 측의 한일의련 간부와 회담에 차가워진 이란 관계의 개선책 등을 협의했다. 내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계기로 한일 문화교류 확대에 대해서는 일치했지만 최대 현안인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겟책을 찾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13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1662명 새로 확인됐다. 8월 7일 150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구글, 아마존 등 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거래처에 대한 갑질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통신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일본에서 가파라고 불리는 4개 업체가 중심이다. 가파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머리 글자의 약자다. 일본 공정위는 우선 거대 IT 기업의 거래처들로부터 갑질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사실 확인을 거쳐 문제의 기업들의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13일 일본에 온 한국 국회의원 모임인 의원연맹 김진표 회장 등과 관저에서 면담했다. 수상은 이른바 징용공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일 관계는 어려운 환경에 있다. 관계 개선을 도모해 나가서 우리의 생각이지만 한국 측의 생각을 나타내어 주시면 한다라고 또한 다른 신문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닛산이 9월 중간결산에서 적자 3,299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 이지스함 2척을 도입했을 때 30년간 총 비용이 1.5배가 된다고 아사히 신문에 나왔습니다. 파나소닉이 9년 만에 탈가전을 진행해 왔으나 한국과 중국의 밀림의 어려움 속에 토업이 구스미 유쿠시로 교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일본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참고로 코로나 데이터와 일본 환율 정보 사진과 주식 정보 사진을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요즘 공원을 갈 때마다 큰 나무 밑에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마치 큰 나무가지의 잎들이 중년의 탈모 현상이듯 겨울맞이로 앙상해져가는 모습에 텅 빈 나의 그 무엇을 보는 듯 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환절기에 따뜻하게 옷을 입고 내면은 나무들처럼 충실히 겨울맞이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요나라.